자, 안녕하십니까. 눈꽃태풍입니다. 3월 11일 금요일이네요. 하루하루가 참 날짜가 빨리 갑니다. 자, 저는 여기 일을 하다가 지금 여기 안산 매매단지 중고차 매매단지 있는 쪽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마땅한 홀이 없어서 지금 제가 싸고 괜찮은 자주 이용하는 여기 메가 커피숍. 전에 제가 여기 왔을 때는 여기가 식당 자리였는데요. 이제 또 한 몇 달 만에 왔더니 여기가 메가 커피숍 자리로 바뀌어 있네요. 제가 지금 사거리 코너라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가 골목 사거리 코너라 자리는 좋은 자리예요. 제가 다니면서 보면은 요즘에 이 좀 가격이 저렴한 커피숍 중에서 이 메가 커피 체인점들이 가장 장사가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력이 된다 그러면 이 메가 커피숍을 하나 없는데 목 좋은데 하나 차리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여력이 안 돼서 못 하고요. 뭐 군데군데 다니다 보면 동네 웬만한 데는 이 메가 커피숍이 급속도로 최근에 들어서 많이 생겼어요. 웬만한 데 가면 제가 카카오 내비를 켜서 메가 커피 이렇게 딱 그 음성으로 입력을 하면 근처에 항상 거의 다 있더라고요. 웬만한데 아주 뭐 외진데 말고는 시내 쪽은 웬만한 곳에는 다 이 메가 커피숍들이 있더라고요. 장사하시는 분들도 귀신같이 알고 요즘에 이 메가 커피가 장사가 잘 된다는 걸 알고 체인점들이 체인 점주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건 그렇고 그냥 잠깐 켜봤습니다. 이놈의 대통령 선거 때문에 내가 무슨 정치인도 아니고 내가 그렇다고 그동안에 내가 뭐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던 사람도 아닌데 왜 이 선거철이 돼가지고 괜히 선거판에 신경을 써가지고 그 전에는 요 그냥 운전하고 다니면서 음악이나 듣고 그냥 제가 하는 일에만 열중을 했었는데 최근 이 선거철 기간 동안은 참 다니면서도 중간중간에 계속 제가 보는 유튜브들을 보게 되고 참 많은 시간을 저도 나름대로 할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제가 원하는 후보를 응원하게 되고 자연스레 지지하면서 또 뭐 일하고 다니거나 뭐 마주치는 분이거나 아는 지인들이나 또 제가 원하는 후보 찍어달라고 소위 말하는 밥가리도 하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나름대로 참 신경을 쓰고 했기 때문에 이 대선 결과에 대해서 더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제가 아예 그냥 신경을 안 쓰고 살았으면 누가 되든 간에 그렇게 뭐 마음이 아프다거나 아쉽다거나 참 이런 먹먹한 마음까지는 아니었을 텐데 한 후보를 응원하고 지지하다 보니까 그 제가 원하는 반대의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참 마음이 참 안 좋습니다. 요즘에 어제 오늘 어제도 제가 혼자 일하고 다니면서 나도 모르게 길거리에서 담배 한 가지 태면서 계속 한숨이 나오고 막 문득문득 갑자기 막 그냥 진짜 그냥 소리라도 지르고 싶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민주당 후보가
떨어지고 국힘당의 후보가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차라리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국힘당에서 홍준표라든가 차라리 유승민이라든가 다른 후보가 나와서 당선이 됐으면 그래도 덜 아쉽고 이 정도로 마음이 안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말 대통령이 되면 안 될 사람이 돼버렸기 때문에, 영부인이 되면 안 될 여자가 돼버렸기 때문에 계속 지금 마음이 안 좋고 답답하고 먹먹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해결해 주겠죠. 우리가 살면서 뭐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어도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차츰 무뎌지고 자연스레 또 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건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이런 지금 느끼고 있는 대선 이후에 어제 새벽부터 해서 지금까지 하루 이틀 참 이런 답답한 마음은 아마 조금 점점 이렇게 힘해져 갈 것 같아요. 힘해져 갈 것 같은데,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됨으로써 윤석열 정부가 이제 들어서게 됐을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 정말로 우리가 우려하는 무당한테 휘둘리는, 그리고 어떤 그 무당들 특히 김건희 씨가 많이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무당들의 어떤 그런 조언이나 압력이나 뭐 그런 거에 의해서 휘둘릴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김건희 줄리라는 사람이 실세가 돼서 우리가 그게 정말 사실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그 뭐 그루밍, 가스라이팅 이 된 것 같다, 윤석열이가 김건희한테. 그래서 우리가 외부에서 볼 때는 윤석열이가 검사라는 권력, 그리고 검찰총장까지 하는 권력을 가진 남자이기 때문에 김건희보다 당연히 더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상식적으로는 지금 그 김건희 씨가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제가 어저께 그 영상 올렸던 르네상스 호텔 그 자리에서 삼부토군의 조남욱 회장이라는 사람과 그렇고 그런 연을 맺으면서 거기서 권력욕을 품고 여러 소위 말하는 무슨 개도 아니고 조나무기가 다른 사람들한테 분양을 해줬다 그러죠. 뭐 양재택 검사, 그리고 김범수 아나운서, 그 다음에 윤석열, 이렇게 몇 남자에게 자기가 데리고 있던 여자를 분양을 해줬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참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그래서 그때 분양을 왜 해줬을까? 삼부토군의 조나묵이라는 회장도 이 언론 쪽이나 재계 쪽이나 검찰 쪽이나 당연히 권력을 가지고 싶었을 거예요.
자기가 재력은 있지만 그 재력을 더 뻥튀기 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자기 사업에 더 유리한 방향으로 아무래도 여러 가지 힘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김건희라는 여자를 통해서 그러한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기회들을 이 김건희에게 여러 남자를 거치게 함으로써 그 중에서 최종 택일이 됐던 게 윤석열이에요. 처음에 양재택이었다가 그 다음에 양재택이 이제 어떤 안 좋은 일로 그 검사 옷을 벗고 변호사로 가게 되면서 김건희가 양재택이랑 헤어지죠. 그리고 잠깐 또 김범수를 거쳤다가 김범수도 아닌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이를 만났는데, 처음에 김건희는 윤석열이 그렇게 마땅치가 않았나 봐요. 그랬는데 그 장모 최은순이라는 여자가 윤석열이랑 결혼을 해라. 그 말에 김건희가 무당을 찾아갔다 그러죠. 그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나왔던 그 화투신명이라는 그 점을 보는 무당하고 무당한테 이제 연락을 하고 전화도 하고 찾아도 가고 건 한 2년에 걸쳐서, 그러면서 이제 김건희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별로 탐탁치 않은데 엄마가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라 한다. 그럼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향후에 검찰총장까지 가겠냐, 그리고 대통령까지 갈 수 있겠냐, 그런 걸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국이가 대통령이 될 것 같냐, 그것도 물어보고, 그러면서 나는 최소한 뭐 검찰총장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내 남자로 결혼까지 생각을 안 한다는 말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엄청난 어떤 권력이나 재력에 야욕이 컸던 여자예요, 김건희라는 여자가. 그렇게 줄기차게 이 무속에 의존하면서 무당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만나고 있는 남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김범수 아나운서 쪽도 같이 이제 있을 때 그 무당이 그러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점집에 오면 자기 본인이나 아니면 자기 가족이나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는데, 이 김건희란 여자는 계속 자기 회사 사람들 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물어보고, 김범수 이제 아나운서를 만나던 시절이니까 김범수 아나운서에 대해서도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무속에 빠져들어서 자기의 운명과 자기가 만나고 있는 남자의 운명을 궁금해하면서 권력이 있는 사람을 만나서 본인도 향후에 그런 권력을 가지고 싶은 욕망이 엄청나게 컸던 여자예요. 그런 여자가 지금 정말로 그 여자의 야망대로, 야욕대로 진짜 영부인이 돼버렸어. 그게 정말, 그러니까 더 이거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 거예요 지금. 그런 여자의 욕망과 꿈이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남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에서 10개까지 다 자기의 그 어떤 학력이나 경력들을 다 위조를 하고, 이름도 바꾸고, 자기 과거를 숨기기 위해서 중간에 이름도 바꾸고 성형도 수차례 하고, 그러면서 신분 세탁까지 하면서 그리고
지금 가장 이 혐의점이 큰 그 주가 조작,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까지 하면서 비리를 저질러 온 여자인데, 뭐 솔직히 막말로 술집 나이트에서 뭐 콜걸을 했던, 접대부를 했던, 몸을 팔았던, 그거는 뭐 범죄는 아니죠. 뭐 사기를 치지 않은 이상은 범죄까지는 아닌데, 제가 어떤 뭐 특정 직업의 여성들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다 그 사람들이 도둑질하고 사기치지 않는 한은 살아가는 방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폄훼하고 비하하는 건 아닌데, 이 김건희란 여자는 아주 특이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어떤 나이트클럽 룸에서 접대를 하고, 좀 괜찮다 싶은 남자들하고는 몸까지 팔아가면서 만났던 게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라 그 남자의 권력을 가진 남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김건희는 만난 남자가 틀렸던 거예요. 그리고 뭐 지금 낙태설도 있는데, 그 중간에 만났던 사채 쪽에 뭐 있는 그 어떤 회장의 뭐 회장과 회장의 어떤 그 아이까지 임신을 하게 돼서 뭐 낙태를 해야 되니 그러면서 그 당시에 한 500만 원을 달라고 했답니다. 이거는 유튜브에 열린공감TV나 몇 군데 그런 유튜브에 이 제보자가 나와서 한 얘기입니다.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 돈으로 90년대 중후반 그 당시 돈으로 500만 원을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500만 원이면 지금 제가 대략 그냥 한번 추정을 해보면 지금 돈 최소한 3-4천만 원 이상 되는 돈이에요. 정말 임신을 하고 낙태를 하기 위해서 그런 돈을 요구를 했는지, 그냥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사기칠 목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낙태설도 있고, 그래서 뭐 유튜브 쪽에서는 뭐 사람들이 댓글 달 때 비타 500이라는 말도 쓰고 했는데, 자, 그게 만약에 그렇게 해서 돈을 뜯어낸 게 사기였다 그러면 그거는 사기죄예요. 그러면 그거 빼고 그냥 단순히 접대부로 활동을 했다는 거는 뭐 굳이 범죄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이거는 경제 사범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반인 같으면, 그리고 그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은 다 기소가 되고 구속이 됐는데 김건희만 지금 기소가 안 되고, 지금 선거 전에도, 선거하는 와중에도 그 출석 명령을 하니까 선거 끝나고 나가겠다 하고 지금 미루고 있죠. 수사에 협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거 지금 윤석열이가 당선이 됨으로 인해서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 혐의조차도 제대로 지금 수사가 안 될 판입니다.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면은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은 그렇게 그 무속 무당들에 휘둘리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검찰 공화국, 검찰 권력을 마구 휘두를 수 있는 위치 입장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씨는 검찰총장까지 했기 때문에 그 검찰 내에 자기 그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를 따르는 소위 말하는 친윤 검사들 쫙 포진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 검찰 권력을 휘둘러서 상대 진영 쪽의 사람들을 있는지 없는지 다 덮어 씌워서
기소하고 구속시키고 감옥에 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점이 우려스럽고, 그 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어떤 본부장 비리 범죄 그런 혐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하나에서 100개까지 다 그냥 유야무야 다 묻혀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본인과 본인 처와 본인 장모 가족들에 대한 그런 의혹이나 혐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지 않고 수사를 하게 놔두지 않고 그거를 중간에 다 차단을 시켜버린다 그러면 그냥 유야무야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점이 지금 가장 아쉬운 거예요. 정말 그 박근혜 최순실 사태처럼 어떤 무속인들과 김건희에 의한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이 하나 우려스럽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찰 왕국, 자기가 이미 속해 있었던 검찰 내 자기의 세력들에 의해서 상대 진영 쪽 사람들에게 칼춤을 추면서 정말 피바람이 불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본인과 본인 가족들 이 저지른 그런 수많은 비리와 범죄에 대한 의혹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유야무야 묻혀버리게 되는 점, 그 세 가지를 저는 가장 우려스러워합니다. 그냥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그런 정치에 관해서는 저는 걱정 안 해요. 왜? 그거는 아무리 무식하고 무능한 대통령이 들어가도 어차피 그 밑에 그래도 그나마 머리가 있는 국회의원들과 청와대 참모진들이 구성이 될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나라는 돌아가요. 나라는 어떤 놈이 대통령이 돼도 그냥 나라는 돌아갑니다. 나라를 통째로 말아먹지는 못할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을 찍었던 사람이든 이재명을 찍었던 사람이든 양쪽 진영의 국민들이 완전한 바보는 아니거든요. 정치에 관심이 많던 없던 간에 그래도 그나마 어떤 가장 이해가 있는 부분에서는 지금 이번에 선거 기간 동안도 그랬지만 그 편향된 기울어진 운동장인 그런 언론들에 의해서 나오는 보도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나 어떤 이슈화가 될 만한 부분들은 보도가 되기 때문에 정말 이상한 방향으로 정치를 하고 외교 안보 쪽에 커다란 어떤 문제가 될 만한 그런 정치 노선을 택한다 그러면 윤석열이가 그런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 민주 진영 쪽이든 지금 윤석열 쪽을 찍었던 보수 진영 쪽이든 이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이 그거는 결코 그 윤석열이 뜻대로 가게끔 만약에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그렇게 가도록 그냥 좌시하고 놔두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우리는 위대한 국민이니까. 그리고 예전처럼 예전에 군사 독재 시절이나 뭐 박정희나 전두환 때나 그때처럼 진짜 혹세무민 하던 시절처럼 그렇게 우리 국민들이 우매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보수 진영 쪽 사람들이든 우리 민주 진영 쪽 사람들이든 저는 우리 국민들의 높은 의식 수준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 나라를 팔아먹을 정도로 나라를 말아먹을 정도로 그렇게 정치는 펼쳐갈지는 않을 텐데 제가 말한 그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그리고
기존에 자기가 속했던 그 검찰 권력을 휘두름으로써 있는지 없는지 다 덮어 씌워서 상대 진영 쪽 사람들에 대한 어떤 부당한 수사와 구속, 소위 말하는 정치 보복을 할 수 있다는 우려, 그리고 자기 본인과 가족의 어떤 비리 범죄에 대한 의혹을 그냥 유야무야 다 뭉개버릴 수 있다는 거, 그 세 가지 점이 저는 가장 우려스러운 거예요.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뭐 특검을 하든 어떻게 해서든 그 진실들을 파헤치고 수사를 할 거예요. 해서 밝혀질 텐데 정말 죄가 없다 그러면 다행인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비리 범죄들 의혹들이 그 중에 100개 중에 다는 아니더라도 정말 어떤 큰 어떤 비리와 범죄들이 몇 가지라도 그게 사실로 드러난다 그러면 그에 대한 정당한 법적 심판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윤석열 당사자가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그런 윤석열 당사자가 대통령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게 상당히 지금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점이 가장 지금 안타까운 겁니다. 제가 보는 입장에서도.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커피숍에 앉아 있으면서 카메라를 한번 켜볼까 생각했던 거는, 이렇게 지금 원하던 후보가 낙선을 하고 선거를 패배함으로써 참 이게 이틀간 마음이 상당히 무겁고 편하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패배 원인이 뭘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제 오늘은요, 이 민주진영 쪽에 유튜브 방송을 하던 그 스피커 방송 언론들이 다 쉬더라고요. 안 하더라고요, 방송을. 열린 공간만 어저께 보니까 초저녁에 잠깐 1시간 정도 이렇게 어디 차를 타고 이동을 하면서 그 열린 공간 그 분들이 5분이 모여서 이제 차 안에서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래, 그거는 제가 봤고, 서울의 소리는 어저께 아침에 그 초심 백은종 대표님이 어저께 오전에 또 1시간 정도 이렇게 방송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봤고, 그거 위에는 어저께 시사타파 같은 경우는 어저께 방송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답답해서 어떤 그런 방송들 보면서 서로 참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을 서로 동병상련하면서 보려고 해도 방송들을 안 해요. 지금 여기 힘이 빠져가지고, 그리고 그동안에 또 열심히 달려왔기 때문에 지치기도 했고, 선거 결과가 안 좋다 보니 다 지금 맥이 빠진 상태 같습니다. 그분들도 좀 쉬어야 되겠죠. 충전할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패배 원인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슬퍼할 일이 아니다. 어차피 이 선거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이길 수 없는 선거였다. 우리는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아는 지인들 다 만나고 전화하고 밥 사주고 술 사주고 하면서 밥가리를 열심히 했지만, 노력을 했지만, 대선 판세 자체가 처음부터 완전히 7, 80도 거의 수직에 가까운 기울기로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기울어져 있었다. 어차피 패배할 수밖에 없는 선거였다. 그런데도 이 민주진영 깨어있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힘으로 밭갈이를 열심히들 하셔서 그나마 0.7%라는 차이로 질 수 있었다. 이길 수 있었다가 아니라 제가 지금 다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이렇게 밭갈기를 하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0.7%라도 차이를 좁히면서 질 수 있었다. 네,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아깝게 패배했다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길 수 있었는데 아깝게 패배했다가 아니라 20% 30% 차이로 질 수밖에 없는 선거였는데 0.7%로 질 수 있었다. 거꾸로 말하면 실패한 실패가 아니라 승리한 실패다. 그 승리는 승리를 해서 승리가 아니라 참패할 수밖에 없는 선거였는데 그나마 0.7% 차로 질 수 있었기 때문에 20-30% 차이 이상으로 졌어야 될 선거였는데 질 수밖에 없는 선거였는데 0.7% 차이로 질 수 있었던 선거였기 때문에 승리한 실패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뭐냐? 보수 쪽이나 진보 쪽이나 모두 다 아시겠지만 문정권의 실패죠. 뭐 자잘구레한 것들은 빼고 가장 큰 거 두 가지,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동산 정책 실패, 인사 참패. 여러 가지 어떤 국내외적인 상황에서 해외 다른 나라들도 부동산이 많이 가격이 상승했다고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과연 문정권은 부동산 정책을 완벽하게 했느냐? 조금이라도 더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노력을 했던 것일까? 물론 나름대로 노력들은 했겠죠. 그런데 그게 효과가 없었다는 거죠. 문제는. 그래서 결국 부동산 가격의 엄청난 상승으로 인해서 중산층에서 상류층으로 올라간 분들도 있고 서민층에서 중산층으로 올라간 분들도 있고 그 기회를 잡아서 집 한 채를 가지게 되고 아니면 한 채를 가졌던 사람이 두 채, 세 채를 가지게 되고 3억짜리, 5억짜리 아파트를 밖에 가질 수 없던 사람들이 10억, 2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게 되고 해서 덕을 본 사람들도 많을 테고 그나마 그 기회도 잡지 못해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어디 변두리에 3억, 5억짜리 아파트라도 하나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웬만한 변두리도 다 10억이 넘어가니 서울 쪽으로 가게 되면 15억, 20억
강남 쪽은 30억, 40억까지 가니 이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집을 살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이 없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있는 사람들은 있는 대로 이재명 정부가 들었었을 때 서민들을 위해서 부자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고 소위 말해서 부자들한테 세금을 많이 뜯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복지를 넓혀주겠다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존 기득권 부유층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유층에서는 세금 뜯기는 거 자신들의 재산이 조금이라도 감소되고 각종 부동산 세제 때문에 그런 부담 때문에 인물은 차치하고 인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정권 교체를 해서 국힘당이 돼야 된다는 생각으로 윤석열이란 사람을 찍은 거고, 없는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일정 선까지는 이룰 수 있겠다는 꿈과 희망이 있었는데 그 꿈과 희망들이 다 좌절이 돼버리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제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 솔직히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저부터도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기회를 잃어버렸다, 희망이 없다,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 문정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분노를 하게 됨으로써 정권 교체에 대한 그 분노가 정권 교체로 바뀐 거죠. 그 분노의 반발 심리로 효과로 정권 교체를 바라게 되면서 아무리 무능하고 비리 범죄가 많고 수많은 의혹이 있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나와도 물론 잘못된 언론들에 의해서 진실을 알지 못하고 그냥 윤석열을 택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무조건 이 문정권에 대한 분노가 크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국힘당의 윤석열을 찍을 것이다 하고 찍은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가진 자는 가진 자대로 정권 교체, 못 가진 자는 못 가진 자대로 정권 교체를 선택한 국민들이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아무리 발부등을 쳐도 이재명 후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발버둥을 쳐도 질 수밖에 없는 선거였다. 20% 30% 이상 차이로 질 수밖에 없는 선거였다. 그런데 그나마도 문정권에 대한 부동산 정책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재명 후보가 다시 대통령이 돼서 그동안의 그 수많은 행정 경험으로 이재명이 바라는 정치를 한다 그러면 그래도 이 문재인 정권의 문재인 정권보다는 더 나은 정치를 이재명 후보가 펼쳐주지 않을까라는 하나의 희망을 가지고 저처럼 문정권과 민주당에 대해서 분노하고 반발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인물 하나만 보고 그 사람이 살아온 행적을 보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의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유불문하고 저렇게 무능하고 무식하고 그리고 검찰공화국을 만들 수 있는 우려가 있고 본인과 가족들의 수많은 비리 의혹을 가지고 있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도저히 못 찍겠다. 내가 아무리 이 정권에 분노하고 있지만 그런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도저히 못 찍겠다라는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잠을 설쳐가면서 새벽까지 민주진영 쪽에 그런 유튜브 방송들을 보며 시청하면서 저도 거의 항상 틀어놓고 그냥 잠이 들었어요. 항상 보통 11시 12시 정도부터 하니까 옆에다 침대 옆에다가 그냥 틀어놓고 소리 좀 줄여놓고 들으면서 잠들곤 했습니다. 저도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밭갈이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인물론적인 측면에서 깨어있는 그런 시민들의 자발적인 힘으로 20-30% 이상 차이로 질 수밖에 없는 이미 정해진 이미 기울어진 이 선거판에서 0.7% 차이로 질 수 있었다. 그래서 혹시나 지나가다가 제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물론 보수 쪽을 택했던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와 같은 마음으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더 이상 슬퍼하거나 마음 아파하지 맙시다. 어차피 질 수밖에 없는 선거였어요. 어차피 질 수밖에 없는 선거였는데 그래도 정말 0.7% 차이로 아주 박빙으로 24만 7천 표 차이로 질 수 있게끔 우리는 노력을 했으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밭갈이를 하고 노력을 했으니까 최선을 다한 우리 자신들에게 격려를 하고 더 이상 슬퍼하거나 화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아쉬워 하지 말자. 아까 두 번째 그 인사참패 문제도 어쩌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당선된 결과를 초래한 천추의 한이 될 문재인 정권의 윤석열이라는 자를 중앙고검장, 검찰총장의 자리까지 그런 자에게 그런 자리를 내주고 중간에 아니다, 잘못된 거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싹을 잘랐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미적대다가 결국 저런 자에게 정의로운 검사인 마냥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그 말 한마디에 현혹돼서 저런 자를 차기 대통령 후보로 미리 언론들에서 여론조사를 하면서 대통령 후보의 자리에까지 올려주었던 가장 큰 패착은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이라는 자를 검찰총장의 자리까지 앉혔던 겁니다. 호랑이 새끼를 키운 거죠. 제가 전에 올렸던 그 포스터 그림처럼 뒤로는 칼을 품고 있었던 배은망덕한 개 호로 자식, 그거 어느 분이 포스터를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그 포스터를 볼 때마다 정말 문재인의 인사 참패는 천추의 한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뒤로는 칼을 품고 있었던 배은망덕한 개 호로 자식. 자, 이번에 저처럼 우리 그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한 표라도 더 만들기 위해서 밭갈이를 열심히 하셨던 우리 민주진영 쪽 분들이 계시다면 더 이상 슬퍼하거나 아쉬워하거나 분노하거나 억울해하지 맙시다. 그렇게라도 해야 편할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간에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당장 정치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뭐 크게 우리하고 이렇게 체감적으로 와닿지는 않는 그런 정치판이지만 5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선거만큼은 나랑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나라의 운명과 미래와 그리고 연령대에 따라서 나와 부모와 내 자식들의 미래까지 그래도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 선거 기간 동안 많은 시간과 많은 생각과 그래 먹고 살게끔.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지낼 수밖에 없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차피 질 수밖에 없는 선거였습니다. 20-30% 차이 이상으로 질 수밖에 없는 선거판이었는데 문재인 정권과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인사 참패 때문에 어차피 정권 교체를 바라는 이 정부에 대한 분노심이,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해서 어차피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국민들의 수가
월등히 많았다. 그래도 인물 하나 보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민주진영 쪽에 깨어있는 시민들의 간절한 마음에 의한 박가리로 인해서 그나마 0.7% 차이로 질 수 있었던 선거였기 때문에, 선거 결과였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위안을 삼고 더 이상 슬퍼하거나 마음 아파하지 맙시다. 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라 이 시간에는 홀도 없고, 그래서 지금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 시켜놓고 문득 드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카메라를 켰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여기 내에는 지금 뭐 음악도 흘러나오고 또 몇몇 분들도 손님들도 계시고 해서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뭐 지금 다른 쪽도 다 시끄럽기 때문에 그냥 제가 적절히 적당한 톤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질 수밖에 없는 선거였기 때문에, 그래도 아주 근소한 차이로 질 수 있게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슬퍼하거나 아파하거나 아쉬워하거나 분노하거나 억울해하지 말자 라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영상 마치겠습니다. 자, 좋은 하루 되시고, 자, 우리 힘냅시다. 뭐 그렇다고 이 나라가 망하기야 하겠습니까? 단지 저런 자들이 대통령과 영부인이 됐다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자, 감사합니다.